자, 네 번째, 제곱근의 대소관계. 자, 우선 제곱근에서 우리가 이제 수를 배웠으니까 이제 크기를 비교할 줄 알아야 되겠는데, 자, 그 내용을 이제 우리가 이 아래 그림을 먼저 볼게요. 정사각형의 대소관계를 가지고 쉽게 증명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정사각형이 두 개가 있는데, 자, 첫 번째 정사각형의 넓이가 만약에 뭐 4라고 해봅시다. 그죠? 그다음 두 번째 정사각형의 넓이를 9라고 해봅시다. 정사각형은 알다시피 그쵸? 넓이를 구하려면 가로 세로가 같기 때문에 같은 수를 두 번 곱해야 됩니다. 맞죠? 자, 그래서 첫 번째 넓이가 4인 정사각형은 어떻게 돼요? 같은 수 두 번 곱해서 얘를 만약에 x라고 넣으면 x를 두 번 곱해서 4가 되는 수죠. 그쵸? 그럼 어떻게 돼요? 결과가 우리 알다시피 x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4 해서 4가 2의 제곱이니까 뿔마이라고 다 알고 있을 겁니다. 어쨌든 근호 형태로 우리가 비교하는 거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4라고 써볼게요. 자, 그런데 길이다 보니까 우리가 다루는 이 도형은 길이다 보니까 음수라는 값이 존재할 수 없어요. 그래서 제곱해서 4가 되는 중에서 자, 이 한 변의 길이를 구하라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냥 루트 4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그쵸? 같은 원리로 자, 이 두 번째 커다란 정사각형에서 이 한 변을 y라고 하면 자, 역시 넓이가 9란 얘기는 제곱해서 9가 된 거겠죠. 그쵸? 그럼 제곱해서 9가 되는 수는 같은 원리로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9인데 그 중에 0보다 큰 루트 9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알다시피 지금 4랑 9랑 크기를 비교했을 때 당연히 9가 크죠. 자, 이럴 때 우리 이 정사각형의 한 변인 루트 4랑 이 커다란 정사각형의 한 변인 루트 9랑도 당연히 큰 도형의 한 변의 길이가 더 크다는 건 자명한 사실입니다. 누구나 알 수 있는. 자, 그래서 조금 전에 우리가 배웠던 A, B에서 자, 둘 다 0보다 큰 수일 때 어쨌든 B가 A보다 크면 각각을 루트 씌운 것도 큰 수가 크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일반적으로 이렇게 이제 완전 제곱수가 되지 않는 그런 정사각형에서도 같은 원리로 우리가 접근하면 되겠어요. 그래서 또 같은 그림 한번 활용해 볼게요. 자, 이번엔 이 넓이가 3이라고 하고 넓이가 5라고 해봅시다. 그럼 이 변을 x라고 하고 이 y라고 하면 그쵸? 저 x가 이제는 뭔지 바로 알겠어요. 정사각형의 한 변의 길이는 루트에서 그 넓이를 갖다 집어넣으면 되겠어요. 그쵸? 그리고 y도 루트에서 자 5가 되는 수, 제곱해서 5가 되는 수니까 5라는 수를 넣으면 이게 이 한 변의 길이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3보다는 5가 큰 거고, 그쵸? 루트 3보다는 당연히 루트가 크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겠습니다. 그쵸? 그러면 거꾸로 두 번째 지금 성질로 나와 있던 자, 변의 길이가 크면 그쵸? 루트 5가 당연히 루트 3보다 변의 길이가 크죠. 크면 뭐야? 양변을 제곱한 3이랑 5도 5가 더 크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겠죠. 자, 그럼 이런 내용들을 다시 한번 위에서 정리를 해보면 자, A랑 B랑 비교해서 그쵸? B가 더 크면 각각 루트 씌운 값도 더 크다. 거꾸로 루트 씌운 값들 중에서 루트 안의 값이 더 크면 루트를 없앤 값도 더 크다라는 사실 당연히 이제 알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우리 뭐 이건 부등식의 성질로도 간단히 되겠죠. 자, 루트 A보다 루트 B가 크면 그랬는데 자, 양변에 마이너스를 곱하게 되면 부등의 방이 바뀐다 그랬죠. 그래서 당연히 음수는 절대값이 큰 수가 더 작은 수니까요. 그죠?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제곱근을 포함한 부동식이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 이제 혹시 부동식에서 배웠어요. 자, 어떤 부등식에서 배웠냐면, 물론 연립 부등식의 하나의 형태지만, 우리가 이렇게 가운데에 문자가 있고, 양옆에 숫자가 있는 형태는 많이 해봤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형태는 굳이 그냥 연립으로 풀지 않고, 자, 모든 항에
각각 똑같은 수를 더하거나 똑같은 수를 빼거나 곱하거나 나누거나, 물론 음수가 아닌 경우죠. 그런 경우는 부등의 방향이 바뀌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x에다가 2를 더하면, 자, 오른쪽 항에도 2를 더하고 왼쪽에도 2를 더하면 이러한 또 부등식을 얻어낼 수 있었죠. 자, 요것처럼, 자, 역시 가운데 루트가 있는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자, a랑 루트 x랑 b를 이렇게 비교하는 형태인데, 그쵸? 여기서 우리가 이 부등식에서도, 자, 같은 수를 곱하는 거 말고, 곱한다는 건 뭐 제곱한다는 개념을 한번 보면, a를 제곱하는 거랑 루트 x를 제곱하면 x가 되겠죠. 그 다음 b를 제곱하면 b의 제곱이 될 거고, 여기 0보다 큰 수들은 이렇게 각각 제곱을 해줘도 부등의 방향이 바뀌지 않습니다. 그래서 수를 통해서 한번 뭐 확인을 해보면, 뭐 2랑 그쵸? 뭐 3이랑 5가 있다 그러면 당연히 부등식의 방향은 이렇게 될 거고, 자, 모든 수를 각각 제곱해 볼게요. 제곱해 보면 4고, 제곱하면 9고, 제곱하면 25 돼서 역시 부등의 방향이 이렇게 성립하는 거 여러분들이 숫자상에서도 볼 수 있겠죠. 그래서 그렇게 우선은 가볍게 받아들였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내용은. 자, 그럼 이제 아래 문제, 개념 확인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자, 다음 네모 안에 부등호를 써서 나타내라고 했는데, 자, 우선은 보면 첫 번째, 자, 뭐 루트 5랑 루트 6이죠. 그쵸? 이 상태에서 누가 더 크다고요? 그쵸? 근호 안에 있는 수가 클수록 당연히 크겠죠. 그 다음에 뭐 제곱한 상태로 비교해 봐도 돼요. 자, 루트 5를 제곱하면 5고, 루트 6을 제곱하면 6이고, 당연히 6이 더 크다라는 사실. 그러면 역시 이런 부등식이 성립한다는 거 알 수 있겠죠. 자, 역시 그러면 4분의 1이랑 5분의 1 누가 더 큰가를 보면 되겠죠. 헷갈려 하지 말고, 자, 빵이 하나 있으면 4사람이 나눠 먹는 거랑 빵 하나를 5사람이 나눠 먹는 거라고 생각을 하면, 자, 경쟁자가 작은 쪽이 더 크겠죠. 자, 소수 분수 나오면 여러분들 해야 될 거는 우선은 뭐 통분해야겠죠. 같은 분류로 해서 이거 10분의 5가 될 거고, 그쵸? 그러면 이 친구는 3분의 2고, 그럼 역시 통분을 해볼까요? 3분의 2니까 30으로 통분하면 30분의, 여긴 3을 곱했으니까 3, 5, 15가 될 거고, 여기는 10을 곱하면 30분의 20이 되겠죠. 꼼꼼히 해야 돼요. 부등식 그냥 가볍게 생각하다 실수로 틀린 경우 많으니까. 그래서 근호 안에 있는 3분의 2가 0.5보다 크니까 방향은 이렇게 오른쪽이 더 크다가 되겠습니다. 자, 이게 마이너스가 있는 경우 실수를 많이 하는데, 마이너스가 있는 경우는, 자, 마이너스가 없는 경우에 반대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루트 7이랑 루트 3을 비교하면 루트 7이 더 크죠. 자, 양변에 마이너스를 곱했다라고 생각하면 부등의 방향이 바뀐다라고 생각하는 게 좋은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실수를 하는 학생들 많이 보는데, 이런 경우는 이렇게 반드시 이렇게 연습해 두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5번째 문제. 여기도 마찬가지. 4분의 3이랑 6분의 5를 먼저 여러분들이 크기를 비교하면 되겠죠. 자, 그러면 물론 6분의 5가 더 큰데 뭐 비교를 해준다고 하면 여기는 6을 곱하고 여기는 4를 곱하면, 자, 분자만 비교하면 되니까 여기는 3, 6, 18이고 5, 4, 20이니까 자, 이쪽이 더 크네요. 근데 분명히 마이너스 있는 거 확인했죠. 그래서 부등의 방향은 반대다 라고 했습니다. 역시 같은 내용으로 5분의 3 분수로 하면 10분의 6이 될 거고, 0.2는 10분의 2가 되겠습니다. 자, 누가 더 커요? 우선은 10분의 6이 더 크죠. 둘 다 마이너스를 달고 있으니까 부등의 방향은 바뀌었겠네요. 자, 이렇게 연습을 하면 되겠고, 자, 그럼 다음 쪽으로 가볼게요. 자, 다음 두 수의 대수를 비교해서 부등으로 나타내시오. 그렇게 돼 있죠. 자, 그럼 이제 조금 전에 연습했던 내용이라 그렇게 어렵진 않을 거예요. 그러면 이 내용은 여러분들이 연습을 직접 해보고,
뭐 크기 순으로 나타내는 건 좀 번거롭지만 여러분들이 역시 한번 해보시면 하나만 그럼 도와줄게요. 이렇게 이제 마이너스도 있고 플러스도 있는 경우는 자 우선은 음수는 뭐 양수보단 작겠죠. 그리고 여기 0도 등장한 거 보니까 뭐 이렇게 수직선상에 나타내면 좋을 것 같아요. 0이 있다고 치면 자 루트 6이랑 루트 11 보면 루트 11이 더 크니까 마이너스를 붙였을 경우는 루트 11이 더 작은 수가 되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루트 11이 될 거고 마이너스 루트 6이 될 거고 그쵸? 그 다음에 4랑 루트 15가 있네요. 자 이럴 때는 어떻게 될까요? 이럴 때는 여러분들이 자 이 루트 4는 어떤 수 루트 안에 있었을 때는 어떻게 되어 있을까를 한번 거꾸로 생각해 보면 돼요. 그러면 우리 알다시피 이렇게 4의 제곱 이렇게 되어 있으면 제곱 띄고 루트 바깥으로 나와서 4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럼 이제 이런 생각을 한번 정리해 볼까요? 자, 루트 안에 어떤 수에 이렇게 제곱이 있다. 그쵸? 그럼 밖으로 나갈 때, 물론 이게 0보다 클 때, 그대로 나온다고 했어요. 그럼 내가 루트 안으로 들어갈 때는 어떻게 들어가면 돼요? 그렇죠. 제곱을 붙이고 들어가면 돼요. 그런 생각을 했다고 하면, 자, 15랑 루트 15랑 4를 비교할 수 있는데, 4는, 그쵸, 루트 안으로 들어가면 4의 제곱으로 들어가겠죠. 그래서 얼마예요? 그쵸, 4의 제곱 16이죠. 루트 16이면 루트 15보다 큰 거 알 수 있죠. 그래서 루트 15가 다음 수고 가장 큰 수는 4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원래 모습으로 써줘야 돼요. 루트 16 쓰면 안 되고. 그래서 이제 크기 순으로 이렇게 나열하면 되겠고, 뭐 몇 번째 수를 구해라 이런 형태로도 출제가 되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아까 배웠던 이제 부등식으로 되어 있는 이게 미지수가 되어 있는 형태의 문제를 한번 연습을 해보겠습니다. 자, 제목이 제곱근을 포함한 부등식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곱근. 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쵸? 자, 그러면 다음 부등식을 만족하는 자연수 x의 개수를 구하시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첫 번째 문제를 먼저 보면, 자, 루트 x랑 루트 8이에요. 우리 아까 정사각형의 크기를 비교했을 때도 봤었죠? 자, 양변을 제곱해도 돼요. 제곱해서 루트 바깥으로 나오면 x가 될 거고, 제곱하면 8이 되겠죠. 여전히 8이 x보다 크겠네요. 자, 그러면 이제 부등식을 푼 거예요. 자, 이렇게 양변을 제곱하면 되겠고, x가 8보다 작다라고 했으니까 8보다 작은 7까지의 단수의 개수는 7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7개라고 하면 되겠네요. 자, 두 번째도 마찬가지예요. 루트 x고, 그쵸? 작거나 같다 3보다. 지금 3은 루트 안으로 넣으면 뭐라고 했어요? 그쵸? 9의 제곱이죠. 이런 식으로. 아니, 9의 제곱이 아니라 3의 제곱. 그래서 루트 9가 되겠죠. 그래서 어떻게 써도 되는 거예요? 루트 9라고 써도 되겠죠. 그러면 양변을 제곱하면 아니면 뭐 루트 안에 있는 값만 비교해도 되죠. 그래서 루트 x랑 루트 9 비교하면 x가 9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해도 되겠습니다. 또는 어떤 형태로 해도 되냐면 조금 전에 있는 3 그대로 해서 양변을 제곱해 줘도 돼요. 그래서 자, 루트 x를 제곱하면 역시 x가 되겠고 3을 제곱하면 9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x는 9보다 작거나 같다라고 했으니까 1에서부터 9까지의 수는 9개가 되겠죠. 이렇게 여러분들이 해석해 나가면 되겠어요. 자, 그럼 밑에 이제 마이너스가 있는 경우는 어떻게 할까요? 자, 이제 마이너스가 있는 경우는 같은 원리로 뭐 양변 제곱해주면 돼요. 그래서 자, 음수는 그쵸? 우선은 양수로 바꿔주면 양변에 마이너스를 곱하면 루트 x는 그쵸? 루트 6보다 부등의 방이 바뀌겠죠. 그 다음에 양변을 제곱해주면 어떻게 돼요? x가 될 거고 여기는 6이 되겠죠. 그래서 6보다 작은 x의 값들, 작거나 같은 x의 값들이 우리가 다 아는 답이고 여기서 6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마이너스가 있는 경우는 플러스로 바꿔주면 되겠죠. 부등식의 성질을 이용해서 역시 양변에 마이너스 1을 곱하면 부등의 방향이 바뀐다. 그렇죠? 그리고
내가 x의 범위를 알고 싶으니까 제곱하면 x가 될 거고 2도 제곱하면 4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4보다 작은 수예요. 그러면 1, 2, 3에서 3개가 되겠네요. 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접근하면 되겠습니다. 자, 5번에서는 좀 어려운 형태만 같이 해볼게요. 그래서 3번 보면 지금 현재는 어때요? 마이너스가 있어서 이제 번거로운 상태네요. 자, 부등식의 성질로 우선은 이 마이너스인 부분을 정리해 볼게요. 자, 양변에 마이너스를 다 곱하면 자, 마이너스 2에다가 마이너스 1을 곱하면 2가 되죠. 자, 마이너스 루트 x에다가 마이너스 1을 곱하면 루트 x가 될 거고 0에 따른 어떤 수를 곱해도 0이죠. 근데 중요한 건 어떻게 된다? 부등의 방향이 바뀐다라는 사실. 그렇죠? 이거 조심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쓰지 않고 작은 수를 왼쪽에 씁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부등의 방향을 표시해 정상이겠죠? 이걸 이렇게 표현하는 거. 여기서 이렇게 바로 넘어와야 돼요, 실제로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알고 싶은 건 x의 범위니까, 자, 모든 항을 제곱을 해야겠습니다. 그러면 0은 제곱해도 0이고, 루트 x는 제곱하면 x가 되겠고, 2는 제곱하면 4가 되겠네요. 자, 다 0보다 큰 수니까 제곱해서 부등의 방향은 바뀌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하는 x의 개수는, 자연수의 개수는 0보다 큰 자연수니까 1, 2, 3, 4에서 여기서는 4개가 되겠습니다. 자, 우리 자연수의 개수를 세는 거, 정수의 개수를 세는 건 다음에 기회가 되면 하도록 하고요. 오늘은 그냥 여기서 여러분들이 직접 셌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다른 문제들은 여러분들이 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6번 문제 볼게요. 자, 다음 부등식을 만족하는 자연수 x의 값을 모두 구하는 과정입니다. 라고 되어 있네요. 자, 그래서 우선은 자, 루트 x 플러스 3이 2와 3 사이에 있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각변을 뭐 한다고 그랬어요? 제곱하면 그랬습니다. 1은 제곱하면 4가 됐을 거고 3은 제곱하면 9가 됐겠네요. 그쵸? 그리고 루트 x 플러스 3을 제곱하면 그 수가 되는 거니까 x 플러스 3이 됐습니다. 여기까지 다 따라왔죠. 그 다음 우리가 이제 부등식의 성질에서 2학년 때 배웠던 자, 각변에서 똑같은 수를 빼도 부등의 방향 바뀌지 않죠. 더하거나 빼는 건. 그래서 x 플러스 3에서 3을 빼면 x가 될 거고 9에서도 그럼 역시 3을 빼면 6이 되겠고 4에서도 3을 빼야겠죠. 그래서 1이라는 수를 찾아낼 수 있겠고 결국 이 네모에 들어갈 수들은 하나는 1이고 6이라는 사실이네요. 그럼 1과 6 사이에 있는 자연수는 2, 3, 4, 5 이렇게 있다라고 해결할 수 있겠습니다. 어쨌든 이런 형태로 부등식이 만나면 근호가 있는 부등식을 만나면 우리가 각변을 제곱해서 접근한다라는 사실 그 다음 이제 앞에서 마이너스가 있는 경우는 역시 부등식의 성질로 플러스로 바꿔놓고 여러분들이 접근하면 실수를 하지 않겠다는 사실들 연습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